안녕하세요, 이상규입니다. 이 구도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거의 한 1년 만인 것 같아요. 제가 구독자가 10,000명을 돌파했었을 때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거의 한 1년여 만에 3월 14일 파이데이를 기념해서 제가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하는 이런 시간을 지금 기획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커뮤니티 탭에다가 글을 올려드렸었죠. 무려 170명이 넘는 분께서 질문을 적어주셨는데 제가 거기도 써놨지만 이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좋아요 수가 가장 많은 순서부터 해서 20분, 딱 20분의 질문을 답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재밌는 영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한다라는 데 의의를 두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천재 이면우 님께서 이제는 여친이 생기셨나요? 여친은커녕 여사친도 없습니다. 제가 아예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릴게요. 저에게 여자친구가 생기는 그날 공지를 띄우겠습니다. 경축. 전혀 일말의 희망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은파님께서 그리고 혹시 만 7세 이정우 교수님을 아시나요? 저도 그 이정우 군의 채널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응원하는 댓글도 남겼는데 근데 며칠 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제가 남긴 응원 댓글에 대댓글로 어그로꾼들이 엄청나게 흙탕물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댓글을 난장판으로. 너무 보기 안 좋아서 지워버렸는데 왜 굳이 그 어린애의 채널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지저분한 댓글들을 쓰는지 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하여튼간 네 알바냐님께서 강사 생활을 그만두신 이유. 저 지금 강사입니다. 대중수학 강사고요. 대학 입시수학 강사는 지금 쉬고 있다라고 봐야죠. 지금은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이응이응님께서 저랑 결혼하실래요? 제 이메일로 어디 사는 몇 살의 여성분이신지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다음 풀비님께서 첫사랑 말고 두 번째 사랑 얘기해주세요. 이게 솔로인 사람한테 지금 할 질문입니까? 다음 에즈라 제이 리님께서 간단한 질문 드려요. 수학을 사랑하는 분으로서 전문 수학자가 되기 위해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원으로 진출 안 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20대 중반에는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이 되게 강했어요. 다 헛되고 부질없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도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얻은 거라 그렇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음악도 취미일 때가 즐겁지 이걸 직업으로 하는 순간 고단해진다. 물론 아쉬운 건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수학 교수님들이랑 부대낄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언제든지 대화도 할 수 있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환경을 가지지 못한 건 좀 아쉽긴 하죠. 그 다음 또 은파님의 질문이네요. 알고 계신 수학 유튜버나 재밌게 본 수학 영상 등이 있으신가요? 블랙펜, 레드펜, 마인드 유어 디시전 등. 저도 물론 블랙펜, 레드펜, 마인드 유어 디시전 구독하고 있고요. 말고도 구독하고 있는 채널 많습니다. 넘버 파일, 3 블루 1 브라운, 매스메티컬 어소시에이션 오브 아메리카, 요비코너 놀이대 만화부. 한국 채널은 공돌이의 수학 정리 노트, 유딩 이정우, 고급 수학 교실, 서울대 소자쌤, 그리고 제 지인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들도 있어요. 수학의 즐거움, 그리고 수학하는 땅우 등등등. 재밌게 본 수학 영상,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거는 If Math Subjects Were People이었던가? 그러니까 수학 과목의 사람이라면? 이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그거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다음 최재웅님께서 직접 만드신 월드컵에서 각각 1위 한 것이 무엇인가요? 수학 상수 월드컵에서는 자연수 1위 우승했고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 월드컵에서는 오일러의 공식이 1등을 했습니다. 약간 좀 밸런스 붕괴였던 것 같긴 해요. 그 다음 질문은 상당히 기네요. 이윤석님께서 안녕하세요 이상엽쌤, 영상 항상 잘 즐겨보고 있습니다. 명제 관련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길게 썼다가 읽기 힘드실 것 같아서 추려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1번 마름모는 정사각형이다는 명제인가? 명제로 흔히 보죠. 거짓인 명제죠. 그러니까 마름모 중에는 정사각형이 아닌 마름모가 있으니까. 2번 정사각형은 마름모이다의 부정은 정사각형은 마름모가 아니다인가 아니면 어떤 정사각형은 마름모가 아니다인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쓰자면은 어떤 정사각형은 마름모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정사각형은 사실 크기에 상관없이 변의 길이에 상관없이 항상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억지를 좀 부리자면 정사각형은 마름모가 아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을 틀렸다라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교과서 문제였고 출판사 답변은 1번은 명제가 아니다. 2번은 첫 번째가 답이라고 합니다. 약간 멘붕 같은 기분이었고 좀 그렇네요. 1번이 명제가 아니라고?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설명은 그냥 스스로 납득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설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꽤 흥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1번의 답변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마름모의 모양의 참거짓이 달라지기 때문에 명제가 아니다 입니다. 살짝 억지네요. 이게 보통 우리가 모든이나 어떤을 붙여주는 게 가장 정확하죠. 근데 그거를 보통 생략했으면 모든이 생략된 것으로 보는 것이 관습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연수는 짝수다. 자연수는 짝수다라는 것은 거짓인 명제로 보통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자연수 중에는 홀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수 앞에 모든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그렇죠. 이거는 뭐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냥 이런 거 보실 때는 해설 보고서 그냥 그렇구나, 이건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넘어가면 됩니다. 뭐 수능 시험이나 그런 데서 이런 식의 약간 혼동을 줄 만한 여지는 어지간해서 안 줄 거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코로나를 예방하려는 궁예님께서 x제곱은 2에서 x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그거죠. xlnx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도 람베르트 함수를 도입을 합니다. 람베르트 W 함수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고,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풀이를 진행을 하고 최종적인 답을 낼 때는 뉴턴법을 쓰죠. 뉴턴 메소드 혹은 뭐 뉴턴 랩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랩슨은 이제 수학자 조세프 랩슨을 딴 건데 그냥 적으신 거 이거 그대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풀이들 상세하게 잘 나올 겁니다. 뭐 대략적인 값을 뭐 유추해 보자면 1.5보다는 살짝 클 거고, 그쵸? 1.5의 제곱이 2.25니까 한 1.6 정도? 뭐 그쯤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전현호 학생이 현재 고2 올라가는 학생인데 선생님의 집합론 강의를 모두 듣고 현재는 서영대 수학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대단하네요. 하지만 곧 개학이 다가와서 서영대 수학을 공부하는 일이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최근 종종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좋고 재밌고 즐기면서 공부하는 건데 학업과 같이 병행하자니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나중으로 미루고 이 시간에 다른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옳을까요? 당연하죠. 이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PS 요즘 정말 고민인데 여쭤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할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둘 중에 뭘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할 것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이제 하고 싶은 걸 해야죠. 와닿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현우 학생이 이제 쓰신 수학 공부들을 그거를 뭐 다른 취미들 뭐 예를 들어서 배틀그라운드라든지 롤이라든지 그런 뭐 노래방 가는 거라든지 이런 걸로 비유해 보시면 딱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이런 거죠. 현재 고2 올라간 학생인데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곧 개학이 다가오니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최근 종종 들더라고요. 정말 좋고 재밌고 즐기면서 배그하는 건데 학업과 같이 병행하자니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수학도 어디까지나 취미로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당연히 밀리고요. 그리고 제가 조언 하나를 더 드리고 싶은 거는 더 좋은 대학 가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설령 조금 적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제대로 공부하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뭔 얘기냐면 설령 대학교 수학과에 진학을 한다 하더라도요, 정말 내가 원하는, 내가 정말 궁금해하고 하고 싶은 그런 수학 공부를 할 시간이 빠듯합니다. 그보다는 이제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 그리고 매번 보는 쪽지 시험,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 그런 수학 시험 공부에 여전히 시달리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의외로 대학 가서도 별로 이렇게 많이 생기진 않습니다. 설령 수학과를 진학한다라고 해도 말이죠. 진짜 공부는 자기가 틈틈이 짬을 내서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다음 김훈님께서 선생님의 17년 대순등 30번 풀이를 봤습니다. 다양한 풀이와 스킬을 익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교과서적인 정석적인 방법으로 갈까요? 다양한 풀이와 스킬을 익히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다만 그러한 풀이법과 스킬들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구사하느냐, 즉 나에게 얼마나 그게 체화되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총을 갖고 있어요. 이 총의 화력이 무지하게 좋아요. 그런데 총을 쏠 줄을 몰라요. 그럼 차라리 칼 한 자루 갖고 있는 게 나았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나는 칼을 되게 잘 써, 난 소드마스터야 이러면서 칼만 고집을 해가지고 살면 넓은 개활지를 맞닥뜨렸었을 때 그때 그냥 저격수한테 꼼짝없이 맞아 죽을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직관적이면서 빠른 해법을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뭐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결국 문제를 어떻게 쉽게 풀이야 할까, 다 그 흐름이에요. 뭐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도형들을 내가 풀이하기 쉬운 형태로 고정시킨다든지, 아니면 좌표계를 씹는다든지, 뭐 문제의 그 미지수들 중에서 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미지수들에는 상수를 대입한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풀기 용이하게 함수식을 짜준다든지, 다양한 이제 그런 기법들은 물론 제가 다 리스트하고 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그런 것들을 다 가르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훈련이다. 정리하자면요, 너무 뭐 교과서적인 정석적인 방법, 사실 정석적인 방법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너무 하나의 풀이법만을 고집하진 마시고요. 뭐 다양한 풀이법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어두시되, 뭐 어떤 풀이법이 이거 나 한번 구사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진짜 많은 문제 풀이 연습을 통해서 정말 그거를 내 걸로 체득시키는 그런 훈련에 더 집중을 하셔라. 뭐 그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